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면적 관련돼서 잠깐 언급한 내용은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땅이 있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측량을 해서요.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를 정하거나 좌표를 정하는 거예요. 경계가 정해지고 좌표가 정해지면 거기서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럼 계산된 면적을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릿수를 맞춰서 써야 돼요. 그 자릿수 맞춰서 쓰는 것을 보고 이제 끄수 처리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3번에 보니까 면적의 단위라는 바로 3번 내려오세요. 364페이지. 그 3번 보시면 면적의 단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면적을 말을 할 때 몇 평 이렇게 말 안 하죠. 여기 제곱미터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면적의 단위는 지금 제곱미터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면적의 결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면적의 결정.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봐봐요. 여기는 1의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했고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 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었나요? 축척. 이 필지를 등록하는 지적도의 축척, 임야도의 축척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릿수가 정해지는데 봐보시면 자, 일반 지역은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이 제곱미터 단위라는 말을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데 이 말이 일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일의 자리를 제곱미터 단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pun부 시행 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는 말 하는데 이게 소수 첫째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에 쓸 때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지금 처음 들어본 거죠. 저도 이 지적법에서 이제 면적하면서 이 말을 처음 접하게 된 거죠. 아니 이런 말 누가 씁니까?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말하지. 제가 옆에다 가로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걸 소수 첫째 자리라고 한다. 여기까지 안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끄수 및 끄수 처리라는 말이 있는데 자 칠판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적도에서 이제 면적을 계산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45.6 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1의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록 자릿수가 되고 등록 자릿수 다음에 써진 수 있잖아 이걸 보고 끄수라 그래요. 그럼 등록을 할 때는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끄수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올릴 거냐 버릴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올림 하시면 돼. 반올림. 여러분 반올림 할 줄 알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46 이렇게 등록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반올림 해가지고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45.67이다. 이렇게. 자 1200분의 1에서 지적도에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등록 자릿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1의 자리 똑같이. 그럼 끄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끄수가? 다 뒤에 닭이에요. 이 등록 자릿수 다음에 써진 숫자들은 전부 다 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할 때 끄수를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자릿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0.67이 되는 거죠. 아까 여기서는 끄수가 얼마였고요? 0.6 이게 되는 거고.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런 끄수를 올리냐 버리냐 이걸 보고 끄수를 처리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밑에 보세요. 3번 끄수 및 끄수 처리. 경계나 좌표에서 계산된 면적을 대장에 등록하는 데 있어서 자 등록 자릿수 아래의 숫자를 끄수라 그래요. 등록 자릿수 아래에 있는 것을 끄수라 그래. 이것을 올릴지 버릴지를 결정하는 것을 끄수 처리라고 합니다. 어때 이제 끄수라는 말과 끄수 처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셨어요? 넘어가 되겠어요? 그럼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좀 봐봅시다. 그 책에 있는 거예요. 끄수 처리 예라고 나오는 거 이건데 자 일반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 지역이라고 할 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척은 1200분의 1 또는 뭐 6000분의 2개 1200분의 1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면적을 계산해 봤어요. 1200분의 1 축척에서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63.6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등록 자릿수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00분의 1이니까 등록 자릿수는 1의 자리까지죠. 그럼 다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써진 숫자 0.6, 0.4, 0.5, 0.5 이게 지금 끝수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끝수 6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려서 64. 이때 0.4는 어떻게 해가지고 버려서 64. 이건 잘 됐죠, 그죠? 그럼 63.5일 때는 이 5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려가지고 64.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자 64.5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올림 기준에 간다면은 이건 얼마가 돼야 되나요? 65가 돼야 되는데 64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좀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1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1의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하니까 필지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 숫자가 1인 거예요. 1의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마예요? 1이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0.3으로 만약 계산된다 할지라도 필지가 정말 적어가지고 0.3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도 등록할 때는 얼마로 한다고요? 1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만 말고는 나머지들은 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반올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축척을 600분의 1을 사용하는 지역 또는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 이런 지역은 왼쪽보다는 이게 더 자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럼 면적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록 자릿수는 소수 첫째 자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끝수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릿수까지 다 붙여서 그냥 끝수 숫자만 말해봐라 그럼 8이지만 자릿수까지 붙여서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0.08이 되는 거죠. 그 말 이해됐어요? 이것은 0.0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뒤쪽에 써 있는 이 8, 3, 5 이게 지금 끝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릿수를 붙여서 말해보면은 이것은 0.08이 되는 거고 이건 0.03이 되는 거고 이건 0.05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올리냐 버리냐? 판올림대로 하면 돼요. 이것도 올려가지고 8 이건 버려서 8까지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5는 올려가지고 8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8, 5인데 5를 올리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버렸어. 버려가지고 8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아까 이쪽에 좀 이상했던 게 하나 더 나왔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 소수 첫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0.1이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할 때까지 한다 했을 때 가장 작은 숫자는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면적이 쬐끄맣게 이렇게 쬐끄맣게 만약에 필지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등록할 때는 얼마로 해야 된다고요? 0.1 이거. 자, 이 내용을 엄청 어렵게 우리 법에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말할 때 이거 말고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법에다가 규정을 해놓으니까 엄청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그 박스예요. 일반 지역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박스라고. 거기 박스 1번에 일반 지역이라고 써진 거 있죠. 그거 좀 읽어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일반 지역 1번 그거 읽어봤습니까? 어떠세요? 그 말 좀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으세요? 자, 고개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반 지역이다라는 말은 축척을 12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사용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
이 제곱미터 단위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요? 1의 자리. 이거. 그러면 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다. 여기서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방금 나왔던 것 중에 63.6 아까 63.6 63.4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때 이게 제곱미터 단위 미만의 끝수가 있다라는 말은 이거 말하는 거거든. 0.6, 0.4 이런 거. 그랬을 때 그때 그 끝수가요. 끝수가 0.5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요? 버린다. 반올림에서 알고 있는 말이에요. 0.5 미만일 때는 버려라. 그 다음에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올린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이라는 거지. 그런데 끝수가 0.5일 때, 끝수가 0.5일 때요. 이럴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려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 중에서 63.5가 있었고 64.5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끝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끝수가 얼마예요? 0.5죠? 이것도 끝수 얼마예요? 그러니까 등록 자릿수가 지금 1의 자리까지니까 여기 다음에 써져 있는 5가 끝수거든요. 근데 자릿수를 붙여서 말해보면은 이게 0.5고 이거 0.5거든요. 그러니까 끝수가 있는 경우라 했는데 끝수가 0.5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라.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라는 게 여기는 3이잖아요. 홀수니까 어떻게 했고요? 올렸고 여기는 짝수 4잖아요. 그러니까 5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둘 다 등록할 때는 64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와, 저거 새로운 걸 하나 희한한 걸 배우네? 그러죠. 하나 희한한 거 배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걸 하나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반올림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 딱 하나 새로 더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딱 하나 새로 더 배운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끝수가 0.5일 때 그 0.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거 하나 더 배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올림에서 5는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면적, 지적분 면적을 구할 때 그 5가 버려질 때가 있다라는 걸 하나 딱 더 배우는 거라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반올림이에요. 딱 5일 때만, 끝수가 5일 때만 그 5가 버려질 때가 있다. 이거 하나 배우는 거지. 근데 어떨 때 항상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버리라고요? 등록 자릿수가 0이나 짝수일 때만 버린다. 홀수이면 어떻게 하고요? 올리고. 이거 하나 딱 새로운 게 나오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는 아까 말했던 거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를 하라고요? 1제곱미터. 최소 면적이 1이니까 아무리 필지가 적어도 작아도 아무리 필지가 작아도 얼마로 등록하라고요? 1로 등록하세요. 이런 말인 거지.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밑에 2번 봐보면 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변등록부 시행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지역은 등록 자릿수가 어디까지냐? 일단 등록 자릿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등록 자릿수를 뭐로 했습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 이 제곱미터의 한 자리 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소수 첫째 자리. 그러면 아까 주어진 면적에서 자 65.83이다. 이렇게. 다음에 65.78이다. 65.78이다라고 했을 때 칠판 봐보세요. 지금 등록 자릿수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니까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이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자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 밑에 것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끝수가 있을 때 그 끝수가요 0.05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버리는 거지. 이거 버려가지고 65.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0.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린다.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 8을 올려가지고 65.8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게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0.05 제곱미터일 때 이제 끝수가 0.05 제곱미터일 때 그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세요라는 말이 나온 거죠. 똑같은 자릿수만 달라졌지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자 65.75하고 65.85일 때 이때 등록 자릿수가 홀수, 짝수 그리고 끝수가 지금 0.05잖아요. 이때 홀수일 때는 올리고 짝수일 때는 버리고. 둘 다 65.8
이걸로 등록이 됩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할 때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가 됩니까? 0.1. 그러니까 아무리 필지가 작다 할지라도 등록할 때는 0.1로 하세요.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다 한 거거든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알겠습니까? 테스트 들어갑니다. 축척을 1200분의 1을 사용하는데 이제 계산된 면적이 84.6제곱미터예요. 이거 등록 면적 얼마인가요? 자, 얼마라고요? 1번 84, 3번 85. 자, 번호로 말해봐요. (3번인가요) (1번인가요) 아니 짝수라 그랬는데 이건 왜 그러면 안 버렸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5일 때만. 그 수가 84.5. 이럴 때는 이 5가 짝수면 버려지는데 이게 5가 아닌 6. 그냥 일반 반올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짝수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이건 올려가지고 85가 되는 거지. 이거요 괜히 어중간하게 배워놓잖아? 그럼 그동안 했던 반올림도 이제 못해요. 뭐 짝수면 버리라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이런 거 이제 반올림도 못한다고 나중에 가서 84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난감하게 됩니다. 괜한 걸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반올림대로 하는데 이상한 거 하나 배운 게 딱 그게 뭐라고요? 끝수가 5일 때, 0.5나 0.05일 때 그때만 등록자료수가 짝수일 때 버린다. 이걸 하나 배운 거지. 다 그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짝수 버려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끝수 처리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뭐가 특징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짝수는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걸 다 틀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를 버릴 때가 있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그게 특징이라고.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게. 그럼 어떨 때 버리냐? 등록 자릿수가 0이나 짝수일 때 버린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다 해서 설명 마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방금 면적을 한번 구해 보세요. 등록 면적이 얼마인가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순서가 끝수 처리 순서는 제일 먼저 자릿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자릿수. 무엇을 보고요? 축척이 1200분의 1이나 6000분의 1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의 자리까지 하는 것이고 축척이 6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시행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릿수가 정해졌다라는 말은 동시에 끝수가 정해졌다는 뜻이 됩니다. 자릿수를 정하는 순간 그 다음 숫자들이 다 끝수니까 그럼 끝수를 올리냐 버리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반 반올림대로 하면 되는데 특징이 이때 끝수 5를 버릴 때가 있다라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서 말한 5라는 게 0.5나 0.05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가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이게. 그럼 어떨 때 올리고 버립니까? 라고 했을 때 등록 자릿수 홀수이면은 올리고 짝수나 0이면 버리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면적 딱 그랬을 때 지적법에서 면적 딱 그랬을 때 머리에 떠올라야 될 것이 뭐라고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요게 떠올라야지 짝수 홀수 이렇게 떠올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게 돼 있어.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면적은 끝났습니다. 면적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같이 뭐 한 거예요? 토지 표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까지 본 겁니다. 좌표는 지금 따로 안 해요. 좌표는 우리 법에 따로 규정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알지를 못해요. 일반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혹시 여러분 좌표값 읽고 의미 파악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네. 기술자들 아니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좌표는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본 거예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여기서 보통 네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하냐면 지적 공부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요. 그 지적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적법
지금 현재 우리 지적법 있잖아요. 이 책이 단어 3개로 전체 목차가 구성이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나죠? 그 지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또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기록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개념 설명하면서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단위는 필지다. 이런 말 했고, 그럼 등록한다라고 할 때 이때 무엇을 등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등록할 사항. 등록 사항에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크게 나눠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토지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이렇게. 그럼 토지 표시로는 뭐가 있었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래서 우리 2장이 끝났거든요. 지금 2장에서 배운 내용이 이 토지하고요. 이 토지하고 지금 등록사항으로서 토지 표시인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거 배운 게 지금 2장인 거예요. 그럼 3장, 지금 챕터 3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3장에서 뭐 배우냐? 3장에서는 지적 공부 배우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적 공부 개념을 말해드렸거든. 자, 다른 말 넣지 말고 지적 공부를 그대로 말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적 공부 뜻.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 이렇게 지적 공부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근데 이게 우리 법에서요, 지적 공부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거든. 자, 그게 여러분 책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적 공부란 하고 이제 규정이 나온다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다 읽어봤어요? 자, 칠판 봐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읽었던 것을 칠판에다 이렇게 띄워놓는데, 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적 공부 종류는 구체적으로 7가지인 거예요. 여기 줄 쳐놓은 거. 그런데 이 지적 공부 7개를요,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고요?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그 말이거든. 그럼 7개 중에서도 어떤 게 대장에 속하고 어떤 게 도면에 속하느냐, 이걸 봐야 될 텐데, 그런데요, 이 대장, 도면 7개 지적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등록하려고 하나요? 자, 여기서 무엇을 등록하려고 한다라고 좀 써 있거든. 자, 무엇을 등록한다고요? 토지 표시하고요, 소유자 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등록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토지 표시 소유자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등록할 사항이라 하면서 지적법에서 배울 때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안 배우거든. 주로 아까 2장 내용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공시법의 구조라고 말해드릴 때 토지 표시,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도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써지고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써지는데 지적 공부는 이 2개 중에서 요걸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라고 말했던 거고, 등기부는 소유자를 비롯한 권리자를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법 배우고 있으니까 토지 표시인 이거 위주로 지금 배웠던 거예요. 이거 위주로. 그래서 등록사항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건 거죠. 이거. 물론 이것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주로 내용은 토지 표시. 그래서 이 지적 공부란 무슨 뜻입니다라고 지금 써놓은 이 내용에서요, 우리가 지적 공부 종류는 7개가 있구나. 크게 그걸 대장과 도면이라고 하는구나. 무슨 내용을 등록하려고 하는구나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대장이고 도면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4개가 대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도면에 속하는 것이 이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등록부 이렇게 속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거 암기를 해야 되거든. 암기를 해야 될 때는요,
도면이라고 할 때 이거 빼놓고 그냥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집니다. 이제 묶어서 암기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규정대로만 해본다면 경계점 잡분도표는 도면에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7개 안에 안 들어간 것들은요, 그건 지적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나 부동산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은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이런 건축물 대장은 왜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적 공부할 때 지가 뭐예요? 땅지자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적어놓은 장부인데 건축물 대장은 뭘 기록하는 거예요? 건축물.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럼 등기부는 지적 공부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다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동산을 공시하는 공시제도는 크게 지적제도가 있고 등기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적제도에서는 지적공부를 통해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제도는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적공부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알겠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아는 들었지만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뜻은 아니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지적 공부의 종류라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지적 공부들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했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땅은 반드시 토지 대장 아니면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했었죠. 그런데 어떤 토지가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고 어떤 토지가 임야 등에 되느냐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랬죠. 연역적 이유 때문에 그랬다 했지 않습니까? 1910년도 일제시대 때 그 토지 조사 사업할 때 그럴 때 등록된 땅이 토지 대장에 기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나고 1918년도에 임야 조사 사업을 하는데 그때 등록된 땅들이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됐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리고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세트로 같이 만들어지는 게 지적도고 임야 대장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꼭 세트로 만들어진 게 임야도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지. 그럼 그 당시에 1910년도에 여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면 지금까지도 여기에 계속 등록이 돼 있을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여기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은 지금도 여기에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다. 이런 말 했었죠. 그 말도 했었나요? 근데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절대 안 해요. 이렇게는 가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말했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럼 어떤 땅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고 어떤 땅이 임야대장에 등록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기준은 없다. 그냥 연역적인 이유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 기준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어떤 사항이 등록이 되고 어떤 사항이 등록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쉽게 나온 것이 자, 다음 지적 공부 중 해당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지적 공부를 골라봐라. 1번 토지대장, 2번 공유전명부, 3번 대지권록부, 4번 지적도, 5번 경계점 잡분록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 뭐가 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찍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쉽게 나갔던 거. 이런 유형으로 나갔던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어떤 지적 공부에 무슨 내용이 등록됩니까?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바로 지금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저런 걸 어떻게 외우지? 나중에 진짜 간단하게 외워. 목도장, 면장 막 이러면서 외워버리면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토지 대장이 어떻게 생겼다, 무슨 내용이 써진다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토지 대장을 한번 꼼꼼히 본 적 있어요?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봐본 적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꼼꼼하게 보는 첫날이 될 겁니다. 봐보시면 밑에 토지 대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토지 대장이라고 써 있죠. 이 자리가 임야라고 써지면 임야 대장 되는 거예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동일한 양식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돼요.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토지 대장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두 개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을. 자 보시면 거기에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 여기 봐보세요. 이게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라고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만 형광펜 칠하세요. 다른 것은 하나 칠하지 말고.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 딱 이 두 가지만 형광펜을 칠해요. 자, 그리고 칠판 봐봅시다. 여러분, 토지 표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죠, 그죠?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표 6개 중에서 이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보니까 소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이고요. 지번은 445의 2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지목은 되고요. 면적은 원래 처음에 790.5제곱미터였어요. 확인했나요? 그런데 자, 이 토지가 790.5제곱미터 보니까 소수자리까지 면적이 등록되어 있네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요? 축척. 바로 위에 보시면 축척이 나와요. 축척이 1대 600이라고 되어 있거든. 아까 600분의 1 지역에서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자, 그 면적의 두 번째 걸 봐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600.5제곱미터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줄었나라고 옆에 이유가 써 있습니다. 봐보니까 82년도 11월 달에요. 분할되어 본번의 의삼을 부합니다라는 말이 써 있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필지가 몇 번지예요? 445의 2번지죠? 그죠? 그러면 445의 2번지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445의 3번지가 만들어졌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그 3번지는 면적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빼면 되지, 빼면 190이 되는 거죠? 190 이렇게. 자, 그 밑에 봐보니까 89년도 1월 달에 행정관할 구역 변경이 있었네요. 행정관할 구역이 바뀌었다. 이 당시에 뭐 그런 말이 있고, 그 밑에 봐보니까 면적이 또 줄었어요. 이번에 350.5제곱미터로 줄었거든. 왜 줄었나라고 봤더니 93년도 12월 달에요. 분할되어 본번의 의사를 부했다. 이게 또 잘랐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의사, 그것은 면적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필지는 몇 번지 필지예요? 445의 2번지 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가 나왔다라는 말도 또 분할돼 가지고 면적이 350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250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 이 대장을 보면 이 토지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이력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옆에다가 사유라고 써서 사유라는 말 있나요? 그 앞에다가 토지 이동이라는 말을 쓰세요. 토지 이동. 이걸 보고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면적 옆에 사유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사유라고 써진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사유. 이 땅에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쭉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축척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고 아까 1대 600 이거.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고유번호라고 나오거든요. 고유번호. 여러분 이 고유번호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되어 있는 담고 있는 정보는 앞에 6자리가 생년월일이죠. 그 다음 뒤에 나온 게 성별이고 그 나머지 6자리가 뭡니까? 나머지 6자리가 출생 지역을 말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듯이 이 토지 고유번호도 뜻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이게 총 19자리 숫자인데요. 1316 빵빵빵 10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컴퓨터는 이건 읽어요. 컴퓨터는 이것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이라고 읽습니다. 소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소재. 그리고 그 다음에 자 10445라고 나왔잖아요. 10445 이때 1이라는 거 있죠. 1이라고 써진 것은요. 이 땅 소유권자가 남자다. 이런 뜻이 아니요. 이 땅 소유권자가 뭐 남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유번호를 보면은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알 수 있거든. 그럼 그 자리가 만약 2번이라고 나오면 뭐겠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야대장을 만약에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0445-0002라고 돼 있잖아요. 이 445가 본번이에요. 본번. 이 땅의 본번. 그 다음 뒤에 2가 부번. 그러니까 이 토지의 지번은 445의 2번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유번호 19자리인데 이거에 담고 있는 정보는요. 자, 소재하고 지적공부 종류와 지번 이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유번호를 보면은 그 필지 지목을 알 수 있어요? 지목 몰라요? 지목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지. 지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목 정보는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 너무 애우려고 쓰지 말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확인만 하세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소유자가 나오거든. 이 땅 소유권자가 누굽니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정보가 뭡니까?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데 거기 봐보면은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라고 돼 있어요. 왜 성명 또는 명칭이란 말을 썼을까? 소유권자가요? 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소유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번호, 명칭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권자면은 주민등록번호라고 했을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봐보니까 변동일자, 변동원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 소유자가 한번 정해지면 딱 고정되는 게 아니겠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내역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자 부분이 이제 된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위로 가보면은 여기 위쪽 봐보니까요. 도면번호, 장번호라는 말이 있어요. 확인했어요? 거기 도면번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까 공평동이었잖아요. 그죠? 공평동을 여러 장의 도면으로 나눠서 그랬을 거거든요. 그때 445의 2번지는 몇 호 도면회가 있습니다 라고 써준 거예요. 여러 도면 중에 몇 번 도면회가 있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장번호 2-1 하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토지대장은 2페이지짜리로 만들어진 건데 그중에 우리가 첫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페이지 수 나타내 준 겁니다. 별게 다 나오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옆에 발급 시간은 뭔가 그럼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두 가지 확인했어요. 그럼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 보니까 등급 수정 연월일 토지 등급이라는 말이 있고 그건 무시하고요. 그때 밑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써진 거 있어요. 확인했어요? 거기다가 형광펜 바르세요. 그 위에서 지금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토지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재산세 부과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바로 위에 있는 토지 등급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건 옛날에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되기 전에 옛날에 이걸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거 쓰지 않아. 안 쓰고 현재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개별 공시지가가 언제를 기준으로 이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일자는 매년 1월 1일. 그걸 보면 다 1월 1일이라고 나와요. 매년 1월 1일인데 이게 땅값 조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월 합니다. 5개월. 5월 31일 날 이게 발표가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6월 달부터 이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장을 떼보잖아요. 대장을 떼보면 이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5월 달까지는요. 금년도께 안 나와요. 5월 달까지는. 6월에 들어가야 이제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써지는 거예요. 그 5개월 동안 뭐 하는 거냐?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값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 이제 거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지금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했어요? 잘 봤어요.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거 하고 있는 것보다 한결 도움이 될 거고 칠판 보십시다. 자 이게 이 대장의 기본 구조가 토지 표시는 이런 땅이 있다 그 소리죠. 소유자는 땅 주인 누구다고 쓴 거고요. 공시지가 땅값 얼마다 이렇게 이런 땅이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고 땅값 얼마다. 달리 말해 보면은 이 땅에서 이 사람한테 세금 얼마 받아가겠다.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 목적 과세.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목적이 되지만 거기다 과세하는 게 가장 기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대장이 참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토지에서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아가겠다. 이런 기준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 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지적공부 7개 중에서 몇 개 설명한 겁니까? 2개.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뭐도 했어요? 임야대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소유자가요. 소유자 부분 봐봐요. 그 중간에 누구누구 왜 3인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확인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뜻이에요? 4명. 그럼 소유자 4명이면 4명을 다 쓰지.
왜 이렇게 누구누구의 3인 이렇게 써요? 자리가 없어요. 칸이 모자라. 그럼 소유자가 2명이면 어떻게? 소유자가 2명이면 누구누구의 1인. 왜 그렇게 쓰냐? 칸이 모자라요. 아니 다 쓰면 되지. 봐봐요. 칸이 없거든. 그래서 대장에다가는요,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땐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자, 나머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요. 그 밑에 나와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말이 있어. 자, 여러분 공유지 연명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무슨 뜻이에요? 자, 칠판 보세요. 공유지 연명부를 여러분 지적 국정주의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그 말을 했죠. 이걸 지적을 나라가 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국가랑 나라는 같은 말이긴 한데 써진 걸 그대로 읽으란 말이에요. 국가라고 읽으면 되지 왜 나라라고 하냐고. 그러지 말고 써진 걸 그대로 읽으시면 돼.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말을 그대로 읽으면 뭐가 되겠어요? 공유지, 공동소유 토지, 땅 주인이 몇 명 이상일 때? 2명. 공동소유 토지 연명부, 여러분 땅 소유권자가 2명 이상이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예요. 공동소유 토지에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 그게 공유전명부야. 그러니까 이 공유전명부라는 것은 소유자가 1명의 땅에는 없어요.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의 땅에만 만들어진다고요? 2명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막 공평동 445의 2번지 있잖아요. 이거 토지당 떼주세요라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만약에 4명일 때요. 그럼 여러분이 따로 공유전명부 떼달라는 말도 안 해도요. 토지당이 나올 때 공유전명부가 붙여서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야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유자들이라는 것은 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분. 그러니까 공유자가 4명 이름 써지고 그 자들이 갖는 지분이 얼마다 이걸 나타내려고 써주는 만들어진 장부가 이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어때 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제 조금 이따 쉴 텐데 어떻게 공유지 연명부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공유지 연명부가 무엇이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셔. 써진 걸 그대로 공동소유 토지가 있는데 그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다. 이렇게 말해주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이러면 수업에 들어가 봐. 그럼 금방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이것은 모든 땅이 아니라 소유자가 2명 이상의 땅. 끝났어요. 설명 마쳤다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는 등기법에서 배우거든요. 칠판 봐보세요. 대지권을 등록한 장부예요. 대지권을 등록한 장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등기법, 아파트 등기부를 배울 때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가요. 일반 건물 등기부랑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잘 봐봤죠. 그죠? 그냥 안 봤다고 칠게요. 근데 그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일반 그 단독주택 건물을 떼보면은 그냥 표제부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 등기부를 떼보면 표제부가 2개가 나오거든요. 조금 내용이 다르게 돼 있어.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를 배울 때 아파트 그 등기 관계된 권리 관계를 배울 때 아주 좀 특이한 권리 중에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를 배워주면은 여기 있는 말이 좀 무난하게 전달이 된다고. 근데 이거 하면서 대지권을 다 설명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토지에는 없어요. 일반적인 토지에는 없고 이것은 구분 건물, 아파트와 같은 그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구분 건물에만 구분 건물에 올라가 있는 땅에만 그 땅에만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 그래서 단독주택 부지나 맨 땅이나 이런 땅에서는요 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4가지를 언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쉬었다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쉬었다 해요? 아직 50분도 안 됐는데. 여러분이 시계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저 시계 엄청 많이 봐요. 한 50번은 볼지도 몰라.
제대로 진도 나가고 있는가 자꾸 점검하거든. 진도 시간을 많이 갔는데 엉뚱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계를 자꾸 보면서 지금 조절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쉬기도 애매하고 안 쉬자니 그렇고 그래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좀 잘 배우고 있어요?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합시다.